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9월 27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일단 미국 시장의 경우에 경제 지표들을 보면 8월 시카고 여는 국가활동지수가 컨센에 못 미치고 전월보다도 많이 못 미치는 제로의 이 지수를 보여주면서 수치를 보여주면서 일단 경기가 약간은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 9월 달라스 연은 지수 역시 컨센보다도 많이 못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생산 지수나 가동률 같은 경우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개선을 좀 시켰고요. 개선세를 보여주었고요. 전망 불확실성 지수, 전망이 훨씬 더 좀 지수가 훨씬 더 증가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일단은 그렇게 썩 좋은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뭐 이번 주 막 쏟아져 나올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많은 분들이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일요일 날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 초반에 나오는 얘기들은 거의 대부분 다 기존에 있는 매파적이고 공격적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 그대로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인플레이션에 역시 포커스를 맞추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하겠다. 뭐 그리고 약간의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들을 용인하겠다라는 쪽에 기존에 했던 얘기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유럽이나 영국 쪽에서의 경기 침체 우려가 워낙 큰 상태다 보니까 그 유럽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견조한 정도의 흐름,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미국이 강한 모습이 나왔다라기보다는 미국도 계속해서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경기가 지금 둔화되면서 약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들, 특히 뭐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최근 같은 경우 유럽이나 영국 등의 경기 침체 우려 또는 경기 침체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걔네들이 더 약하게 반응이 되는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제 영국 같은 경우 베일리 총재, 영란은행 이제 총재가 현재 급격한 금융자산의 이 변동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 발표, 최근 감세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
그 발표를 환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금리 인상의 길은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긴급 어떤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금리 인상을 조금 빨리 해야 된다라는 쪽의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일리 총재가 지금 현재 당장 뭐 긴급 회의를 소집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럴 계획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조금 더 혼란이 조금 더 지속이 됐던 모습이고요. 현재 영국 같은 경우에 11월, 12월 합쳐가지고 한 200bp 정도 인상 예상, 그러니까 2달 동안 200bp 정도의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시장 11월 175p 지금 인상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아주 아이러니한 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최근에 FOMC 이후에 그 FOMC의 공격적이고 매파적인 상향된 어떤 지표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유럽, 영국의 침체 우려가 훨씬 더 커지면서 시장 낙폭이 더 커졌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영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지수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모습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원래 가야 할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어제도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114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채 금리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 증시 약세를 보였는데, 어제 장 초반에는 반등이 나오면서 강세로 전환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12,0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세를 지속을 하면서 오후장으로 가면서 계속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OECD 세계 경제 전망,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발표가 됐는데 직전 2.8% 내년도 경제성장 글로벌 경제성장이 한 2.8%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2.2%로 0.6%나 크게 하락을 시킨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백악관 쪽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파국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까지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미국 시장은 아직도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지는 못한데, 이 저점을 일단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아마 아랫꼬리를 좀 달면서, 양봉을 하나 딱 만들어주게 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조금, 이, 하방 경직성을 조금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이잖아요. 오늘 제가 무방에서도 장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약보합권 출발 이후에 장중 변동성 그러면서 약간의 반등 시도가 좀 나올 것이다. 상단, 하단 모두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방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상보다 강하게 강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차례 살짝 변동성을 보였다가 이후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는데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환율이 다시 또 상승, 그러니까 이제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급락세가 진행이 되면서 거의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환율 다시 살짝 꺾이기 시작하니까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거든요. 현재 수급상으로 놓고 보면 외국인들 코스피 매도는 조금씩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수 전환 이후 매수폭을 조금씩 아주 더디지만 느려가고 있고요. 선물은 지금 한 1,000억대 정도의 매수에서 계속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사이 왔다 갔다 거리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상단 하단 어느 정도 좀 제한된 상태라고 봤는데 지금 일단 변동성은 굉장히 키워놨습니다. 아마 롤러코스터 계속 조금 이렇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가상으로는 약간의 반등세가 제한적이겠지만 반등세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오늘 상대적인 강세라고 하는 부분은 어제 워낙 강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전에 오늘 신용 반대 매매로 추정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뭐,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깝습니다만,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나와야 되는 정도의 수준 정도는 나온 것 같다. 물론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일단 지금까지 지난 6월부터 제가 찜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반대 매매 물량을 못 받아냈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오늘 아침에는 좀 어느 정도 보였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마 한두 차례 이런 상황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수급상으로는 일정 정도 정리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됩니다. 자, 시장 얘기 먼저 조금 하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저희 이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카톡방 링크가 있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비번 누르라고 나옵니다. 비번은 현재 9780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장 상황 요걸 한번 보면요. 오늘 아침에 움직이고 있는 섹터나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일단 생략을 할 거고요. 2216포인트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 이탈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그 위로 지금 다시 살짝 끄집어 올리면서 이 자리에서 지금 바닥을 좀 잡아보려는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도지 형태의 그림 나와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조금 더 올라와가지고 한 2230, 40포인트? 그 정도까지라도 올라와 줄 수 있다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요. 어중간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아예 도지나 2240포인트 정도, 그 정도 라인까지 올라와서 마감을 시킬 수 있으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점이 2240 정도만 찍고 나와도 살짝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그런 정도 흐름으로 보고 있고, 일단 여기 정도에서라도 바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안정적인 흐름,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안정적인 흐름이라는 건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시장의 안정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락세를 멈춘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 의미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 수준의 의미의 반등 수준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늘 제목을 조금은 좀 자극적으로 좀 달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인데 끝이 보여야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져야 내가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 뭐 냉정하게 지금 있는 주변 상황을 딱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비우호적입니다. 거의. 금리 인상 폭이 더 강화, 상승이 되면서 연말 내년까지, 그래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조금 더 딜레이 되는 상황, 그래서 시장의 안정화가 딜레이 됐죠. 물론 제가 생각할 때 내년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연준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내년 말까지는 금리 인하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이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땐 그때까지 못 버틴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금리 인하 얘기 나올 거고 금리 인하가 내년 안에는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딜레이 된 상태고요. 경기 침체 반면 경기 침체 우려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뭐 유로존이나 영국 쪽은 지금 특히나 최근 들어서 더 심화된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강달러, 킹달러 현상이 너무도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금 뭐 전 세계의 모든 거의 글로벌 국가들의 이 외환 시장을 다 쥐어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전망치도 계속해서 하향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죠.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실적의 둔화, 3분기 실적 둔화 우려 리포트들도 막 몇 개가 좀 나왔잖아요. 이런 현상들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끝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FOMC 이후에 충격을 강하게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금리 인상의 폭이 높아졌다는 거죠. 일단 중앙값을 기준으로 보면 4.4%입니다. 금년 말 금리 인상 폭은 4.25에서 4.5, 즉 중앙값 4.4입니다. 근데
어제 2년물 국채, 최근에 지금 2년물 국채가 뭐 거의 장난이 아니잖아요. 뭐 거의 뭐 지금 2007년 때 있었던 기록들을 다 계속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제 4.3을 상회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국채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이 달러 강세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지수 하락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상황인데 지금 4.3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거의 뭐 지금 숨 쉬지 않고 달려와서 4.3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폭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얘가 더 이상 올라가는 폭이 제한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시장을 이렇게 짓눌렀던 부분이 조금은 상쇄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요 부분 하나가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이제 도대체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서 거의 이제 다 와간다 라고 하는 부분 하나. 뭐 당장 그렇다고 오늘 내일 이게 이 충족되면서 이후 밀리기 시작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다만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클 수 있어요. 10년물 금리 아직까지 뭐 못 따라오고는 있어도 2년물에 당연히 뭐 못 따라오는 게 당연하겠지만 못 따라오고는 있어도 계속해서 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꺾이기 시작하면 점점 이 금리 역전폭이 좀 축소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뭐 아주 먼 얘기겠습니다만 조금씩 완화되는 상황들은 나올 수 있겠다. 요게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입니다. 2년물 금리가 중앙값에 거의 다 와간다라고 하는 측면.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연준 위원들 뭐 연일 잭슨홀 이후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 인플레이션을 두드러 잡는 거에 목숨을 거는 분위기잖아요. 오직 뭐 다른 거 다 이 경제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아마 일정 부분 특정 아주 고리가 약한 국가들을 깨는 상황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깨야 끝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딱 놓고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인데 국제유가 달러 강세의 영향입니다. 달러 강세의 영향인데 국제유가 지금 연일 하락하면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같은 경우에는 $80를 하회한 상태로 지금 계속 며칠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 거기서 지금 더 내려가고 있는 상태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원자재 가격들, 곡물 가격들 지금 강달러, 킹달러로 인해 가지고 뭐 금값까지 떨어지는 실정이니까 킹달러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다른 지금 피해들을 입고 있지만 크게 피해들을 입고 있지만 피해만 입는 게 아니라 킹달러 영향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게요.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 이 부분이고요. 인플레이션 잡혀야 되는 이 부분이 지금 1번이고요. 요거 근데 지금 요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월 중순 10월 13일 무렵쯤 발표가 되게 될 9월 CPI 같은 경우에 일단 헤드라인은 조금 또 이 둔화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 근원 코어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또 하나 놓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주택 가격 그리고 임대료 하락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요 부분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크게 반영은 안 되겠습니다만 조금씩 반영이 될 겁니다. 미국 CPI에서 주택 관련한 비중이 30%가 넘기 때문에 걔들이 조금씩만 꺾이기 시작을 해도 조금씩 수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10월은 아니더라도 11월부터는 주택가격 하락이 확실하게 좀 반영되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임대료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금리 인상기부터 시작해서 11월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FOMC가 11월 1, 2일이니까 그거 금리 인상이 딱 끝나고 나서 11월 달에 CPI 발표되는 상황들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경제 상황이 바뀔 수 있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 바뀔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시작을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 다른 경제를 깨가면서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진행할 명분이 조금 많이 사라집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이것도 이번 주 증시 전망 일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인데, 제레미 시걸 교수가 지금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후 지금 시장에서 점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분명히 연준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당장이야 그거 신경 안 써. 어제처럼 오늘처럼 신경 안 써. 지금은 오직 인플레이션을 두드려 잡을 때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더 크게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얘도 어느 정도 정점에 달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연준에서도 입장이 180도 바뀔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거의 100 수준의 강경한 발언이라고 한다면 이 강경한 발언의 목소리가 조금씩 완화될 수 있다. 시장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눈높이가 최대한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호재적인 또는 완화적인 이런 정도의 얘기들만 나와줘도 시장은 단기적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닙니다. 오늘 내일은 아닌데 점차적으로 이 끝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조금씩 근저에서 물밑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직 시장도 누구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 이런 부분들에 조금씩 주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오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 드렸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